네, 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박승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농작물 재보험 각 품목별로 어떻게 손해평가하는지, 보험사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피해가 얼마지? 이거를 어떻게 각각 구하는지를 보장 방식별로 우리가 다 살펴봤습니다. 그죠? 살펴봤는데, 우리 농작물 재보험은 대부분의 품목이 수확 감소 보장이에요. 수확 감소. 생산비 보장도 있고, 실손 보장도 있고, 과실손해 보장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수확 감소 보장입니다. 그리고 제가 농업수입 안전보장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수확 양을 산정한 이후에 그 다음에 이거는 당연하게 산정해야 되는 거예요. 농업수입 안전보장 품목도 수확량을 산정하지 못하면 뭡니까? 피해율을 구하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동일한 선상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확 감소 보장 방식 기본적으로 계산형 15년 문제라 치면은 적어도 최소 2문제, 기본 3문제는 여기서 15점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5문제 중에서 그 정도로 굉장히 비중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적어도 이제 수확량을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제가 이제 수확 감소 보장 방식은 수확량을 구해야지 하고 문제를 풀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려면 수확량을 구해야지 하는데 어떻게 산정하는지를 알려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산정하는 건가 큰 구조는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내년에도 시험 보러 가시면 당연하게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 용어가 시험 문제 무조건 넣고 그 용어가 반드시 출제가 돼요. 용어가 안 나올 리가 없습니다. 반드시 출제가 되니까 오늘 이 내용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수확량이 뭔가 이 량이니까 생산비 보장 같은 데는 투입된 비용이 얼마지 몇 프로 정도 투입됐지 다 퍼센테이지로 환산하는데 수확 감소 보장 방식은 수확량이니까 무게로 우리가 정확하게 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뭡니까? 전품목, 논작물, 밭작물, 과수품목 할 것 없이 다 무게로 얼마나 지면 이제 수확이 됐지 하고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게로 환산한다 이겁니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오늘은 이런 부분은 조금 생략은 하겠습니다. 더 큰 줄기를 우리가 배우고 그 다음에 조금 밑에 보면 살 붙여서 배우고 그리고 또 하나 더 내려가면 살 붙여서 배우고 그런 식으로 해야만이 완전히 여러분들께 되는 거예요. 가장 오늘 큰 줄기는 뭐냐면 다 이렇게 무게로 환산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논작물이라든지 요거는 이제 변해요. 요런 거 이제 밭작물이죠. 마늘이고 요거 양파고 그죠? 요건 감자네요. 그죠? 이런 논작물, 밭작물들은 직접 이제 표본관에 작물을 채취해갖고 이렇게 무게를 직접 달아요. 달아가지고 아이고 이마침 수확됐구만 표본관에서 그렇죠. 요것을 갖고 다음에 이제 스캐메다 수확량으로 바꿔버리면 결국은 해당 농지의 전체 수확량이 얼마인지를 우리가 파가는 가장 기준 자료로 삼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무게로 단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과수는 한번 볼게요. 과수는 요게 이제 복숭아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을 때는 적정사과수는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가입할 때 미리 한 개의 과정을 미리 정해갖고 가입해요. 그러니까 이런 조사를 안 해도 수확량을 구할 수 있죠. 달려있는 개수가 100개야. 한 개의 무게가 600g이야. 그러면 얼마입니까? 60kg 그냥 나오잖아요. 미리 정해서 가입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조사를 하지 않고도 그대로 이 수확량을 산정할 수 있고요. 무화과도 그랬죠. 무화과도 보니까 가입할 때 표준 과정이라 용어는 가입 과정, 표준 과정 이래 돼 있지만 다 똑같은 겁니다. 보험 계약 당시에 미리 정해서 가입하는 거죠. 무화과도 그렇죠. 그러니까 무화과도 달려 있는 게 얼마네? 이게 딱 파악이 조사가 되고 나면 거기다가 표준 과정을 딱 곱해주면 아이고 이마침 수확됐구만 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특이한 품목도 있다 하는 거. 그러니까 공부를 이렇게 하면서 여기랑 조금 다르네 하는 것들이 딱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기본적으로 다 무게로 결국은 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한 것처럼 적정사과수라든지 무화과라든지 이런 데는 표준 과정도 있고 가업 과정이 있다 이래도 그걸 알아야만이 문제 속에 수확량을 구해야지 하면서 개수가 다 파겠어. 그러면 이제 수확량을 구해야 되는데 무게를 이제 적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딱 봐보면은 그거는 계약상이 있죠. 가입할 때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런 복숭아라든지 요거는 대추죠. 이런 것들은 다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현장에 손해조사 내용
일종의 뭡니까 계약상이 아니라 손해조사 내용에 다 이런 내용들이 수확량을 뭡니까 이렇게 환산하라고 다 안내가 돼 있어요. 다 그 데이터를 줍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요 이제 복숭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무게를 조사해 가지고 한 개 무게가 얼마인지 이렇게 따로 이제 조사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요 대추 같은 건 굉장히 작잖아요. 작으니까 이거는 한 개 무게가 얼마인지를 조사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뭐 바구니에 담아서 이제 재긴재죠. 근데 요거는 이제 한 주에 달려있는 대추를 전체를 무게를 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한 주에 몇 킬로그램이 현재 달려있네 하고 이렇게 그래갖고 여기는 팔가수는 주당 뭡니까 착가량 주당 낙가량 이렇게 이제 산정을 합니다. 개당으로 따지지 않고. 그렇지만 결국은 뭐예요? 그것을 다 적용해버리면 최종적으로 그 결과값은 뭐가 나온다? 그 해당 가수원 해당 농지에 뭡니까? 이번에 수확이 얼마나 됐지? 예, 이것을 산정할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다 이렇게 결국은 무게로 환산한다 하는 거, 예, 그까지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런 데 뭐 보정화 중량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같은 게 이제 더 세부적으로 하면 각 작물별로 뭡니까? 조금씩 특이한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요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벼거든요. 벼인데 이게 막 껍데기를 원래 까고, 껍데기를 우리가 안 먹지 않습니까? 밥 먹을 때, 그쵸? 이걸 껍데기를 까고 쌀만 이렇게 해갖고 우리가 밥을 지어서 먹는데, 우리가 요 수확량 조사할 때는 일일이 다 이거 껍데기 깔려면 이게 어떻게 시간 걸려서, 뭡니까? 하루에 한 개도 조사를 못 하겠죠. 그쵸? 예, 그러니까, 껍데기까지 포함해 갖고 이렇게 무게를 재요. 이렇게 무게를 재니까 결국은 이거는 뭡니까 조금 거품이 있죠. 수확량이 그렇죠. 뭔 거품이 있어요? 그러죠. 껍데기 무게까지 같이 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확량을 산정할 때 보면 산식에 뭐가 있냐면 1 로스율 7% 딱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7%가 뭐겠어요? 아이고 껍데기 무게는 다른 거를 빼야지 수확량이 아니니까 그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100kg이었다. 1kg이라고 할게요. 1kg이었어.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예, 이 껍데기 무게 빼면 그렇죠. 930g 아니면 0.93kg 이렇게 이제 뭡니까? 우리가 수확량을 산정한다는 게 다 각각 그런 겁니다.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사진 한 장 떠올려 놓고 우리가 공부를 하면 자동적으로 각 품목별로 좀 특이한 것은 자동적으로 머릿속에 숙지가 되죠. 그걸 갖고 이거 벼에는 로스를 7% 빼 뭡니까 차감해야 되고 이렇게 뭡니까 공부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숙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오늘 이제 알아야 될 건 양으로 다 우리가 조사를 하는 거구나. 요 하나만 아셔도 뭡니까 굉장히 많이 하시는 거예요. 나머지 시키면서 우리가 복분자 같은 데는 킬로그램으로 우리가 조사를 했습니까? 감귤 온주말감유 킬로그램으로 조사했나요? 시설작물 킬로그램으로 조사하던가요? 고추 이에 해당 농지에 얼마나 지금 현재 고추가 수확량이 됐나 하고 킬로그램으로 계산했나요? 아니잖아요. 거기는 오직 투입된 비용 중에서 얼마나 피해가 났나 그것을 뭡니까 총 예정 생산 보장 생산비에 몇 프로가 지금 이번에 피해 났지 해갖고 그 율로 퍼센테이지로 우리가 뭡니까 피해를 잡았어요. 그렇죠? 그거를 잡은 것을 그대로 뭐죠? 보험가입 금액에다 곱해가지고 뭡니까 보험금을 손해를 산정해서 보험금을 지급했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큰 틀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무게로 환산한다. 그런데 이걸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공부를 하면 이거 공부하고 저거 공부하다 보면 뭡니까 뭐가 뭔지 뒤에 가서 아무것도 모르고 결국 멍하니 되니까 문제 보면 갑자기 수학하면서 감자 풀다가 그 다음에 고추 문제 나오고 시설 재배작물 나오면 어떻게 되죠? 아이고 이거 뭐야 하고 그냥 문제를 못 푸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데 아셨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늘 큰 틀을 여러분께서 한번 이해를 하자 하는 마음에서 이 그림을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사를 할 때, 이렇게 이제 수확량 조사할 때 어떻게 조사하냐면, 여러분, 오늘 이것은 나중에 따로 공부를 할 거예요. 오늘은 가볍게만 그냥 살펴보겠습니다. 수확량을 조사할 때 어떻게 조사하느냐 하면, 총 우리가 만약에 이제 감자밭에 가면, 실제로 경쟁하는 면적 중에서 피해 났다 하니까 조사하러 가는 거죠. 예, 논작물, 밭작물은 그쵸. 예, 그러면 조사하러 가는데 피해 난 면적도 조사. 거기서도 감자가 수확이 된 거 있으니까 당연하게 조사 대상 면적이 내야 될 거고
피해를 입지 않은 면적도 뭐죠? 예, 당연하게 수확량이 발생되는 데니까 조사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요 경작 면적 중에서 조사하지 않는 면적은 빼고 해야 되겠죠. 바로 그입니다. 예, 즉, 요 뒤에서 볼게요. 요 고사라고 하는 거는 보사하는 죄로 고사한 겁니다. 예, 보사하는 죄로 고사한 면적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수확량이 하나도 없을 거 아닙니까? 죽어버렸으니까 작물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수확량 조사 면적에서 빼는 거예요. 그리고 기수확을 했어요. 기수확을 했으면 어떻습니까? 수확이 완료됐는데 우리가 수확량을 조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빼는 거고. 타작물 면적은 왜 빼겠어요? 타작물을 심었으니까 그는 수확이 나오겠어요? 안 돼요? 지금 감자밭에 콩을 심어 놨어요. 그러면 콩 심은 걸 갖고 수확량 조사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감자의 수확량이 얼마인가를 조사하러 갔으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빼는 거예요. 그리고 미보상 면적도 뺍니다. 이 미보상 면적을 보상하지 않는 죄로 뭡니까? 피해가 발생한 면적이거든요. 아니면 뭐 고사한 면적이라든가 하여튼 보상하지 않는 죄로 피해를, 예를 들어서 이제 병충해 같은 거 거의 때 이제 농작물 재해 보면서는 보상 안 해줍니다. 특히나 이제 생리장애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은 보상해주지 않아요. 쉽게 말해서 마늘 같으면 벌마늘 피난 거 있죠. 예, 그런 거는 뭐 어떻죠? 겨울철에 이상 고온이라든지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벌마늘 이 발생이 되는데 그런 것까지는 그는 뭡니까 농작물 재해 보면서 보상하는 재해가 아니야 하고 미리 이렇게 약간의 지금 뭡니까 명기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 보상 안 해주니까 그런 피해로 인정하면 안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뭡니까 수확량으로 산정하지 않게 해서 이렇게 뺍니다.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내용 바로 오늘 요거 한 개 딱 설명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요 이제 개념은 이것은 뭐죠? 수확량을 구해야지하고 딱 봐보면 문제에 수확감수 보장 방식에 뭡니까 품목에 문제가 났다면 무조건 놓고 미보상 주스, 미보상 과수는 주스라고 하겠죠? 예, 그리고 적종사과수도 다 과수니까 주스 이 나오죠? 예, 이렇게 수확불능지도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중에 오늘은 이제 시간 관계상 이런 건 다 제외를 하겠습니다. 이런 조금 차이들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너무너무 쉽게 다 설명을 해드리고 왜 이렇게 된다는 것들도 다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다리 같은 경우도 뭡니까 이렇게 면적으로 조사하고 좀 특이하죠. 예, 과수인데 다 주는데 왜 면적으로 하지? 예, 이게 좀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팔가수 중에서 오미제 같은 경우는 이것도 과수인데 이거는 뭐 길이로 또 조사를 한다네. 그러니까 와 이건 뭐야 하고 하는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요 부분을 오늘 그 용어를 한번 이제 살펴보고 그 강의를 뭡니까 살펴보자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참 그리고 이제 요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렇게 왜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하냐면 참다리 같은 게 나오죠. 잘 봐보세요. 이게 이제 제가 만든 문제인데 이게 내년에는 만약에 팔가수에서 금년에 처음으로 이제 팔가수가 드디어 이제 그나마 문제가 나왔어요. 아주 제가 볼 때는 뭡니까 난이도로 따지면 하 문제였어요. 매실 문제. 그거는 난이도로 따지면 팔가수 중에서 하 문제입니다. 뭐 그냥 산수만 알 줄 알면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냥 포복자만 정도만 알아도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원래 팔가수는 구조가 좀 복잡합니다만 이렇게 참다리 같은 거 이게 이제 내년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참다리 같은 거 이거 과수니까 당연하게 가입 주수가 나오고 주수로 다 이렇게 돼 있죠? 예, 미부사주 1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참다리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면적으로 우리가 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갖고 이론서에는 막 산식이 복잡해갖고 여러분들 그 산식 아마 2차 공부 해보신 분들 느끼시겠지만 그거 암기도 안 되고 금방금방 덜덜덜 뭡니까 쉽게 막 손이 그냥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움직여서 풀지를 못해요. 예. 근데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면적으로 하는 거야. 왜 면적으로 한다? 이거 봐보세요.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한 주 한 주 있으면 이게 막 여기에 얽혀 있고 여기 있는 것은 저쪽 가서 지금 참다리가 막 그냥 뭡니까 자라고 있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면적으로 하는 겁니다. 예, 면적으로 하는데 이것도 뭡니까? 결국은 뭐죠? 요 문제가 다 이렇게 면적으로 이렇게 바꿔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거 그렇죠? 예. 뭐 쉽게 말해서 실계 결과주수, 고사주수, 미보상 있죠? 그럼 250주가 뭡니까? 조사상 주수가 되잖아요. 이것을 면적으로 바꾸는 겁니다. 250주 곱하기 4 해버리면 얼마입니까? 예. 1000 스퀘어미터 되나요? 예, 이렇게 1000이잖아요. 이걸로 다 바꿔버리면 다 그냥
깎아놓고 논작물, 밭작물처럼 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큰 틀만 아시면 다 동일한 거다. 뭐 논작물, 밭작물 그 구조만 정확히 이해하시면 과수 분목도 특별하게 어려운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바로 오미자입니다. 오미자는 제가 조금 전에 제가 길이라고 말씀드렸잖아. 이 오미자 그죠? 야 봐보세요. 뭐 이렇게 엉켜서 막 자란다고요. 이게 뭐냐면 이게 유인트를 설치해 갖고 결국은 가지를 이렇게 막 유인해 갖고 오미자가 자라게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유인틀이 다 설치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뭐 한 주 한 주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길이로 자라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다 뭐죠? 길이로 뭡니까? 수확량을 산정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 여기 보면은 여기는 오미자는 특별하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이렇게 다 길이로 주니까 주어진 조건 갖고 문제를 풀면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참달에만 제가 앞으로 이제 실력따기 강의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면적으로 다 환산해서 논밭작물처럼 풀어버리면 된다. 그거 하나만 여러분께서, 뭡니까? 깨우치시면 그 어려운 참다리. 저도 공부할 때 복분자보다 더 어려웠던 게 사실, 참다리가 가장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이고, 야, 제일 쉬운 게 됐어. 왜? 논작물, 밭작물 그냥 수확량 구하듯이 구해버리면 되니까.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 갖고. 예, 바로 그겁니다. 예, 이것도 특별하게 어려운 게 없어요. 그냥 논작물, 밭작물만 알면 이거 쉽게 그냥 다 구하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렇게 뭡니까? 조사 대상 면적이 어떤 거냐? 예, 실제 경작 문주계 중에서 미보상, 타작물, 기수와 고사 면적을 제한 나머지를 조사 대상 면적 그걸 갖고 수확량을 구해야지 했으니까 그 부분에서 수확량을 구한고 과수 같은 경우는 결국 뭐예요? 면적이 아니라 과수는 다 주수로 한 주, 두 주 이래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 차이 하나만 제가 말씀드릴까요? 타작물 면적은 여기는 뭡니까? 있는데 여기는 없죠. 왜 그렇게 했어요? 예, 그 논작물, 밭작물 같은 경우는 가입할 때 면적으로 가입을 합니다. 면적. 그쵸? 그러니까, 뭡니까? 타작물이 심겨져 있습니다. 그 가입 면적이 1000 중에서 쉽게 말해서 그 감자를 재배하는 면적이 1000인데 예, 거기에 한 100 스퀘어미터가 뭡니까 콩을 집어놨어요. 그러면 그건 감자를 안 키우고 있으니까 그런 거는 이제 타작물 면적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보험 가입할 때는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1000 스퀘어미터로 가입을 했으니까 요것을 뭡니까 수확량 조사할 때는 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과수 품목은 쉽게 말해서 사과 과수원에 한 500주를 가입을 했어요. 가입을 할 때 그 사과 가수원에 사과뿐만이 아니라 복숭아도 한 뭐 100주 정도가 뭡니까 그 같이 재배하고 있어요. 근데 복숭아는 가입을 안 했다 칩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왜 사과 가수원에 지금 500주만 가입을 한 거잖아요. 그 500주 중에서 얼마쯤 뭡니까 수확이 됐나 이것만 조사하면 끝나죠. 왜냐면 500주를 가입했으니까 면적으로 가입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여기는 뭡니까 타작물 뭐 타과수 주수 뭐 이런 것이 없는 거예요. 그쵸? 예,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해만 하면 뭐 이런 거 산식 같은 거 의미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도 제가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런 부분은 제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오늘은 큰 틀로 수확량을 구하기 위해서 뭡니까 기본적으로 조사상 면적, 조사상 주수를 선정한다 하는 거 그 정도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요렇게 뭡니까 그걸 선정해 갖고 거기서도 또 그걸 전부 다 조사를 하겠어요? 아니겠죠. 그러면 쉽게 말해서 500주를 조사한다 쳐봐 보세요. 500주 적과 착가수를 맞춰서 한다. 500주 한 주에 달려있는 거 다 이거 258개야. 그 다음 주수가 하고 또 세알이고 이렇게 하면은 뭡니까 일주일 내내 시알아도 저가 착가수 조사를 끝내지를 못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들 뭐죠? 표본 과수 같으면 표본주 그리고 논밭작물 같은 경우는 표본구안을 선정해 갖고 그 안에 있는 뭡니까 작물이라든지 과수를 얼마쯤 수확이 됐나 그렇게 조사한다. 그까지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 정도 되면 제가 따로 이제 수확량을 어떻게 조사하는지를 따로 이제 하나씩 풀어볼 거예요. 워낙 중요하니까. 오늘은 이제 용어 정도만 지금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라고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갖고 이제, 자, 오늘 이제 조사상 면적 한번 볼게요. 실제 경쟁 면적 빼기, 미보상 타작물, 고사, 수학 불면적 빼고, 기수학 면적도 뺀다.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자꾸 이제 보다 보면, 여러분께서 자동적으로 이제 눈에 익을 거고요. 예, 실제 경쟁 면적이라면 실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면적이고, 그렇죠? 예, 미보상이 뭐냐면,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왜 미보상이라고 하냐면, 실제 경쟁하면 보상하는 제2의 원인으로 그랬죠. 제가 그래서 이제 보상하는 제2의 원인의 대표적으로 뭐죠? 병충해 같은 경우는 고추하고 복숭아, 감자 요 정도만 보장이 되고요. 벼 같은 경우는 특약을 가입했을 때만 보장이 되고 나머지 농작물 제법 품목은 뭡니까? 병충해를 보상을 안 해주죠. 다 그러니까 만약 병충해 피해 입었어, 그러면 그건 다 뭘로 한다? 미보상 면적으로 빼가지고 수확량에서 조사를 안 해버려요. 그 이유를 제가 좀 이따가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전달할 사항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미보상 면적이라고 한다. 뭐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것이 왜 어떻게 해서 수확량 조사에 적용되는가 그걸 알아야 되겠죠. 예, 왜냐하면 문제에서는 그냥 미보상 면적, 타작물 면적 이렇게 과거에는 있고 이제는 이제 앞으로는 이것을 뭐죠? 병충해 피해 입은 면적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서 나올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개념만큼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작년 시험이 아마 그랬죠. 그죠? 예, 벼에서 이제 뭐 도열병이라든지 뭐 유암형병 이렇게 뭐 몇 가지를 줘놔놓고 도열병 같은 거는 보상하는 죄니까 그죠? 특약을 가했을 때 그거는 뭐죠? 피해를 입었으면 조사적 면적에 포함시켜서 뭡니까? 조사를 해야 되고 유암형증으로 피해를 입었어. 그러면 그런 보상하는 병충해가 아니니까 그것은 뭐죠? 미보상 면적으로 뭡니까? 조사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환산 수확량을 산정해갖고 그 값을 더해갖고 수확량을 구하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를 물은 겁니다. 이제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어에 대해서도 여러분께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냥 쉽게 문제를 보면 그냥 주어진 조건 갖고 제가 문제를 풀면 됩니다 했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예, 이걸 알면은 쉽게 끝납니다. 그리고 타작물이야 뭐 타작물이 쉽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고사 면적이라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쉽게 말해서 고사 그러면은 뭡니까 그 뭐 보상하는 죄로 고사할 수도 있고 보상하지 않는 죄로 고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보상하지 않는 죄로 만약에 고사했다면 다음 어떤 면적이 된다? 미보상이 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우리가 손해평가사 문제에서 고사 면적 이러면 다들 이거는 뭐다? 예, 그렇죠. 보상하는 죄로 고사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조금 이게 좀 뭡니까 더 정확하게 수식에 뭐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당연하게 현재 그렇게 통용적으로 쓰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확 불능 면적이라는 건 뭐냐면 고사 면적하고 똑같은데 뭡니까? 작물체는 현재 죽지 않았지만 고사되지 않았지만 실제로 그 작물의 수확은 뭡니까?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비슷한 거죠. 그죠? 이렇게 혼용돼서 쓰기도 합니다. 또 세부적으로 또 수확 분리 면적이야. 이거는 고사 면적은 아닌데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혼용해서 쓰고 있고 이건 같은 의미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결국은 뭐죠? 수확 불능이나 고사 같은 경우도 그 뭡니까? 수확량을 조사할 수 없으니까 수확량이 발생될 수 없으니까 조사 면적에서는 뺀다. 그렇죠? 이 빼는 이유는 뭡니까? 그렇죠. 피해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만 치면 무조건 넣고. 그렇죠? 예. 그 조사한 면적 중에서도 100% 뭡니까? 그 정상 면적은 아니죠. 피해 입은 면적도 있어요. 보상하는 죄로. 그렇죠? 그것도 피해를 입은 데서 야 그럼 수확량이 얼마나 지금 수확이 됐을까? 그걸 조사하는 거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기수확 면적. 원래는 이제 논작물, 밭작물에는 기수확 면적이 발생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수확 직전에 가서 뭡니까? 손해 조사를 하죠. 그죠? 수확량 조사를 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뭡니까? 농민들이 우리가 조사일보다 먼저 뭡니까? 먼저 수확을 개시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계속 손해조사 뭡니까? 오기를 기다릴 때까지 수확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뭡니까? 수확 직전에 가서 조사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문제에서 기출문제 봐보시면 알지만 기수확 면적이 제시돼 있어요. 예. 그러면 이것은 뭐요? 조사적 면적에서 빼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수확을 완료했으니까. 그렇죠? 빼고. 그런데 요 처리도 결국은 어떻게 한다? 미보상 면적하고 똑같이 다음에 처리를 해야 됩니다. 결국 우리는 수확량을 구해야지 했으니까 이 면적에 나와 있는 데이터를 갖고 어떻게 수확량을 구하느냐 이것만 알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데이터가 뭐 처리였다가 2천했다 뭐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주어진 데이터 갖고 그냥 수확량만 구하면 되니까.
자, 그리고 이제 과수도 똑같죠? 예, 똑같아요. 여기 뭐 실제 뭡니까? 결과 주수라고 하는 거고, 여기 뭡니까? 미보상 면적 대신 미보상 주수라고 하는 거, 고사 면적 대신 고사 주수라고 하는 거, 수학 뭡니까? 불능 면적 대신 수학 불능 주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요 봐보세요. 여기도 보면은 왜 요 고사 주수하고 수학 불능 주수를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 놨냐면 뭡니까? 그 나무가 죽지 않았어요. 아직도 나무는 살아있고 과실만 그 하나도 수확될 게 없어. 이런 것이 수확이 불가능하다 해갖고 수확 불능주스라고 하는 거고, 나무가 그냥 죽어버렸어. 그러면 그걸 죽었으니까 고사주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둘 다 어떻게 돼요? 수확이 여기서 뭡니까? 수확량을 산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으니까 산정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다 이렇게 이 안에다가 포함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적종사가수 같은 경우는 뭡니까? 수학 불능주수도 뺀다고 돼 있지만 그 또한 뭡니까? 똑같은 의미예요. 예, 똑같은. 그 조사장 주스에다 포함시켜서 딱 포복자만 같은 조사장 주스에 포함시키죠? 포함시켜 봐봐요. 결국 뭐예요? 수확량이 하나도 안 나니까 그것은 결국 뭐예요? 100%다 피해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통일하면 좋은데 현재 약관에서 그렇게 이제 이론서에서 그렇게 발표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그대로 이제 공부를 하면 되는데, 이런 부분은 나중에 제가 이제 오늘은 시간 관계상 막 그냥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그렇게 하면 또 이제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요거 하나는 꼭 이제 말씀드려야 돼요. 미보상 면적, 그죠? 요것이 왜 중요하냐? 보상하지 않는 죄, 이걸 결국 뭐라 그랬어요? 제가 이거를 조사하지 않는다 그랬죠. 조사하지 않아, 그죠? 근데 이거를 조사하지 않으면 이 병충해 피해 입었다 이겁니다, 그죠? 병충해 입은 피해 면적은 조사하지 않죠. 그쵸? 예, 대부분 그 작물들은 병충해를 보상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걸 조사하지 않으면 결국 뭐예요? 요거는 쉽게 말해서 멧돼지 피해를 입어서 지금 이제 아이고 그냥 작물이 하나도 뭐 그냥 다 죽어버렸네. 그쵸? 예, 그러면은 이것은 뭐예요? 피해로 인정하는 거죠. 조사하지 않지만 실제로 여기 지금 보면은 피해 나지 않은 면적은 요거를 예를 들게요. 요걸로 가입이 1000스퀘어미터를 가입했는데 평년 수확량이 1000이에요. 그럼 결국은 여기는 1000kg이 보험사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 해당 농지는 1000kg이 발생이 되겠죠. 수확량이. 그쵸? 예, 그런데 이제 요 멧돼지 피해 입어버린 거야. 이게 멧돼지 피해를 입었는데 한 500스퀘어미터가 현재 완전 고사돼 버렸어요. 고사됐고 여기는 뭐냐? 병충해를 또 피해를 입었네. 그래갖고 여기 또 한 200스퀘어미터가 피해를 입었어요. 피해나지 않은 면적은 피해나지 않은 면적이 예를 들어서 300스퀘어미터다 칩시다. 그러면 요거 대충만 보더라 1스퀘어미터에 1kg이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조사하러 가면 미보상 면적 뺀다 그랬죠? 예, 그죠? 조사한 면적은 실제 경량 면적에서 미보상 면적, 타작물 면적, 고사 면적, 기수학 면적을 뺀다 그랬어요. 이런 것들을 빼고 나면 결국 조사 대상 면적은 얼마입니까? 요거겠죠. 예, 요 300스퀘어미터니까 여기서 이제 표본관을 설정해서 1스퀘어미터에다 얼마쯤 수확이 됐나 조사해 봐보면 1스퀘어미터 1kg가 됐겠죠. 예, 뻔합니다. 그죠? 평균 수확량하고 비슷한 수확량이 나올 거 아닙니까? 하나 예시로, 예, 그러면 300스퀘어미터니까 해당 농지의 최종 수확량은 얼마로 나오겠어요? 300. 여러분께서 우리가 조사하게 되면 이거 300스퀘어미터가 뭡니까? 300kg이 뭡니까? 수확이 됐네 하고 조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큰일 나버린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300kg이면 평균 수확량이 1000이니까 평수에 보면 얼마가 피해됐어요? 700이 피해되죠. 근데 실질적으로 보험회사 입장에서 피해로 인정하는 부분은 어디예요? 요 멧돼지 피해, 요거 500스퀘어미터만 피해지. 이 병충해는 보상 안 해주는데 이걸 피해로 잡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요것을 이 면적에 대해서는 다시 우리가 조사 표본관을 설정해 가지고 수확량을 조사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뭡니까? 따로 조사하지 않은 면적 중에서 미보상 면적, 타작물 면적, 기수학 면적 이 세 개의 면적에 대해서는 환산 수확량이라고 해가지고 요 면적에다가 스퀘어미터는 평년 수확량 예정된 수확량 값을 곱해갖고 여기다가 더해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500kg이 될 거 아닙니까? 요 미보상 면적이 200스퀘어미터였죠? 예, 그러니까 200kg을 평년 수확량으로 값으로 스퀘어미터는 평년 수확량을 곱해주면 200이 되죠. 그러면 이거 500kg이 수확이 됐네. 이렇게 잡아야 돼요. 300이 아니라. 이렇게 잡아야만이 실질적으로 피해 입은
피해 입은 거는 실제 얼마입니까? 멧돼지 피해 500kg이니까. 그쵸? 예, 총 피해량이 뭡니까? 500이 되겠죠. 그쵸? 예, 바로 요렇게 수확량을 잡는다. 요 하나는 여러분께서 이거는 무조건 넣고 그 12회 시험에도 무조건 넣고 나옵니다. 이 미보상에 대해서는 무조건 시험에 출제가 안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 가장 중요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다음에 또 한번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공부해야 될 내용이 어떤 거구나, 어떻게 하는 거구나, 이런 큰 흐름을 잡기 위해서 지금 오늘은 강의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드디어 이제 그러면은 수확량을 이제 큰 흐름, 표본관을 설정해 갖고 거기서 이제 뭡니까? 작물을 채취하거나 과수를 뭡니까? 우리가 조사해 가지고 무게로 환산한다. 요까지는 배웠잖아요. 그 흐름이 과연 어떤가? 논작물, 밭작물하고 과수하고 팔가수하고 조금씩 흐름이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차이점만 우리가 정확하게 캐치해버리면은 뭡니까? 전품 농작물 재보험에 한 지금 금년에 지금 현재 판매되고 있는 게 한 78개 품목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중에서 한 80% 정도를 그냥 공부가 끝나는 겁니다. 나머지는 이제 조금 갖고 그냥 문제 푸는 연습만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뭡니까? 논작물, 밭작물. 요게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거니까 요거 먼저 수확량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